네, 알고리즘 그래프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DFS를 보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프란 무엇인가, DFS 얘기를 했고, 이제 DFS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Strongly Connected Component, 그러니까 SCC를 해보겠습니다. SCC는 Strongly Connected Component 알고리즘의 줄임말입니다. Connected Componen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했었죠. 두 버텍스 사이에 서로 패스가 존재하는 최대 서브셋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앞에 strongly, 강하다는 말이 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의 커넥티드 컴포넌트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건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입니다. ABCD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A에서 다 갈 수도 있고 C에서도 다 갈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죠. 엣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A는 갈 수 있는 엣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B, C, D가 전부 다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형성을 하는데, 그죠? 여기서는 A에서는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씨, A는 빠져야겠죠. C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다시 올 수는 없습니다. C도 빠져야겠죠. B하고 D만 B에서 D로 갈 수도 있고 D에서 B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B하고 D만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되는데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냥 그래프에서는 엣지 하나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 여기서는 엣지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가는 엣지, 오는 엣지. 네, 그래서 이 앞에 S가 붙습니다. S가 무슨 S다? 스트롱리의 S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S 하나가 붙긴 했지만 이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는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리비짓과 포스트비짓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의 종류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DAG, Directed Acyclic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를 본 다음에 SCC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비짓과 포스트비짓을 먼저 볼게요. 프리비짓과 포스트비짓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뎁스 퍼스트 서치를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보세요. 1번에서 DFS를 한다. 그래서 2번 버텍스를 방문한다면 처음으로 2번 버텍스를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에서 시작해서 다른 모든 버텍스를 다 방문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2번 버텍스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방문할 때하고 떠날 때 이때가 언제인지를 시간을 기록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텍스를 방문하거나 떠날 때 일식 시간이 증가하는 카우 클락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클락은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비짓은 DFS가 시작될 때, 즉 처음으로 U를 방문할 때 그때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프리에다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클락을 증가시킵니다. 모든 DFS 방문이 끝나고 나서 DFS가 끝날 때 그때 포스트 비짓을 실행시켜서 그때의 시간을 포스트에 저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프리비짓과 포스트 비짓입니다. 네,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이 그래프에서 1번 버텍스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1번 버텍스 시작을 하니까 이때 1의 프리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방문할 거니까 2의 프리는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방문할 거니까 3의 프리는 3이 될 거고, 미안합니다. 4를 방문할 거니까 4의 프리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8의 프리는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을 방문할 거니까 5의 프리는 5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입니다. 5에선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두 번 다시 5를 방문하진 않아요. 그래서 5는 처음으로 포스트가 6이 됩니다.
시간은 일씩 증가해요. 그 다음에 다시 8로 돌아왔죠. 8에선 또 6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을 방문하니까 6의 풀이가 7이 되었죠. 그 다음에 3을 방문하니까 3의 풀이가 8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7을 방문하니까 7의 풀이가 9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7에서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으니까 돌아가야죠. 그래서 돌아갈 때 이제 7의 포스트를 10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3으로 돌아가는데 3에서도 갈 데가 없죠. 또 돌아가야죠. 어디로? 6으로. 그래서 3의 포스트가 11이 되는 겁니다. 6의 포스트가 12가 되고 4의 포스트가 13이 되고, 자, 왜 그런지 알겠죠? 8의 포스트가 13이 되고 왜 그런지 알겠죠? 돌아가는 겁니다. 4에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1로, 2로. 그래서 14가 되고 15가 되고 16이 되어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에서 시작하는 DFS는 끝났어요. 모든 버텍스를 다 방문했나요?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9에서 시작합니다. 9에서 시작할 때 풀이가 17, 10을 방문하니까 풀이가 18, 그 다음에 돌아가니까 19, 또 돌아가니까 2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DFS를 수행하면서 모든 버텍스에서 프리와 포스트를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게 살짝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뭔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수직선이 있는데 1에서부터 시작해서 20까지 가는 거죠. 프리하고 포스트가. 그래서 1, 2, 3, 4, 5 땡땡땡 해서 20까지 찍어 봅시다. 여기 좀 16이 있겠죠. 17, 18, 19 이렇게 있겠죠. 1번 버텍스는 1에서 시작해서 16에서 끝납니다. 2번 버텍스는 2에서 시작해서 15에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우리가 표시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표시하면 우리가 토탈리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1번 버텍스는 1에서 시작해서 16에서 끝나요. 2번 버텍스는 2에서 시작해서 15에서 끝나요. 4번 버텍스는 3, 14죠? 3에서 시작해서 14에서 끝납니다. 이런 식이죠. 네. 7번 버텍스는 9에서 시작해서 10에서 끝납니다. 7번은 9에서 10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간들을 보면 여러분 원래 구간은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포함되는 관계죠. 두 번째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서로 소라고 배웠죠. 미안합니다. 소. 네, 디스조인트 하는 관계죠. 마지막은 이런 관계입니다. 교집합이 존재하는 관계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떠한 두 구간도 교집합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포함되거나 서로 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비짓과 포스트 비짓의 관계는 서로 포함되거나 서로 그러니까 컨테이닝 or 컨테인드 하거나 또는 디스조인트 하거나 겹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관계만을 갖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프리비짓과 포스트 비짓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엣지의 종류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DFS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왔죠. 오케이. DFS를 할 경우에 우리는 뎁스 퍼스트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죠? 얘 트리처럼 보이나요?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좋아요. 트리처럼 그려봅시다. 그래서 1, 2, 3, 1, 2, 4, 8 하고 8에서 그 다음에 5로 가죠? 돌아왔다가 6으로 가니까 8은 이 두 개의 차일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6, 3, 7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 두 개는 똑같은 그래프지만 좀 더 트리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원래 그래프에서 DFS를 하면서 방문하는 엣지들이 있어요. 이런 엣지들을 우리가 트리 엣지라고 부를 겁니다. 이 트리 엣지에 연결된 녀석들은 부모 자식 관계죠.
그런데 원래 그래프에는 속해 있지만 트리 엣지에는 속하지 않은 엣지들이 있어요. 보세요. 1, 3을 연결하는 엣지입니다. 여기서는 1과 3을 연결하는 이런 엣지가 되겠죠. 2, 5를 연결하는 엣지입니다. 2와 5를 연결하는 이런 엣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7, 8을 연결하는 엣지, 7, 8을 연결하는 이런 엣지가 되겠죠. 얘들은 가만히 보시면은 1번에서부터 3번까지 내려왔다가 이 엣지 한 번만 쓰면 바로 1번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번에서 바로 3번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1과 3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앤세스터와 디센던트의 관계죠. 기억나시죠? 트리에서 내가 루트 노드로 가는 경로상에 있는 버텍스들을 앤세스터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엣지들은 이렇게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조상과 자식을 연결해주는 엣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백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엣지가 트리 엣지냐 백 엣지냐로 구분이 됩니다. 언다이렉트 그래프를 했으니까 이제 다이렉트 그래프를 해야겠죠. 한번 우리가 이와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DFS를 돌려볼까요? 1번부터 시작합시다. 어떻게 돼요? 1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5로 갔다가 그 다음에 5에서 6으로 가고 6에서 7로 갈 수 있죠. 7에서는 더 갈 데가 없네요. 그럼 돌아갑니다. 또 돌아갑니다. 5에서는 8로 갈 수 있네요. 오케이. 8에서는 더 갈 데가 없죠. 돌아갑니다. 여기서 3, 4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방금 우리가 방문한 대로 하면서 한번 우리가 프리하고 포스트넘을 계산해 볼까요? 1, 2, 3, 4, 5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6도 더 갈 데가 없죠? 7, 5는 갈 데가 있죠? 8, 갈 데가 없죠? 9, 이제 돌아갑니다. 10, 11, 1은 또 갈 데가 있네요. 그래서 12, 13, 14, 15, 16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DFS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은데 별로 트리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거 트리스럽게 그려볼까요? 1이 루트 노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있으면 1번에서 2번으로 갔고 2번에서 5번으로 가고 5번에서 어디로 가요? 6번으로 가고 또 7번으로 갑니다. 7번에서는 더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가는 5에서 8로 가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에서 3, 4로 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쓰는 이 엣지는 이 엣지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엣지들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이 녀석은 6에서 2로 갑니다. 그죠? 6에서 2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에서 6으로 갑니다. 1에서 6으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5에서 7로 갑니다. 5에서 7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4에서 1로 갑니다. 4에서 1로 갑니다. 이 녀석은 4에서 8로 갑니다. 이 녀석은 8에서 7로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트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엣지들은 어떤 엣지들인가요? 네, 부모 자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트리의 엣지죠. 얘는 뭔가요? 네, 1번에서 6번으로 가는 건데 1번이 조상입니다. 그리고 6번은 후손입니다. 앤세스터와 디센던트의 관계죠. 이건 어떤가요? 네, 4에서 1로 연결되어 있는데 4는 뭐죠? 후손입니다. 1은 뭐죠? 조상입니다. 그죠? 그런 녀석이 또 있죠. 이런 녀석들. 얘는 뭔가요? 8에서 7을 연결하는데 아무 상관없음. 아무 관계도 없는 엣지들을 버텍스트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다이렉트드 그래프의 경우에는 그래프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트리 엣지.
이 트리 엣지는 부모 자식을 연결하는 이런 엣지들입니다. 포워드 엣지, 얘는 조상으로부터 차일드가 아닌 후손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백 엣지, 얘는 후손에서 조상으로 연결됩니다. 후손에서 조상으로. 크로스 엣지, 얘는 아무 관계도 없는 버텍스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엣지의 종류와 이제 프리포스트 넘버를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뭐가 보이나요? 보세요. 트리 엣지는 1에서 3을 연결합니다. 1에서 3을 연결합니다. 2에서 5를 연결합니다. 2에서 5를 연결합니다. 포워드 엣지는 1에서 6을 연결해요. 1에서 6을 연결해요. 얘는 어떤가요? 5에서 7을 연결해요. 관계가 약간 눈에 보이죠, 여러분? 이런 트리 엣지 또는 포워드 엣지의 경우는 U에서 V를 연결할 때 U의 프리포스트 구간이 V의 프리포스트 구간을 포함합니다. 그죠? 이 관계들 중에 어떤 관계를 봐도 위에 있는 건 트리 엣지, 밑에 있는 건 포워드 엣지인데 앞에 있는 녀석의 구간이 밑에 있는 녀석의 구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백 엣지는 어떤가요? 이 백 엣지는 어떤가요? 네, 6에서 2로 갑니다. 그리고 4에서 1로 갑니다. 4에서 1로 갑니다. 어떤 관계가 있어요? U에서 V가 백 엣지라면 U는 V에 포함됨입니다. 자, 앞에는 함이에요. 오케이. 크로스 엣지는 어떤가요? 이거 크로스 엣지죠. 4하고 8. 서로 결합이 없는 서로소 디스조인트 관계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8에서 4에서 8이고 그 다음에 8에서 7인데 이거 8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네. 8, 7은 어떤가요? 8과 7 서로 상관없는 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엣지도 이렇게 서로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서로 디스조인트해진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프리포스트 넘버하고 타입 오브 엣지를 봤고요. 우리가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하나 더 남았죠. 네, 뭐가 남았죠, 여러분? 네, 대그가 남았죠. 이제 대그 얘기를 해봅시다. 대그는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DAG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비순환 방향 그래프입니다. 비순환, 어사이클릭, 이게 A가 무슨 뜻이에요? 뭐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메트리, 어시메트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사이클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이클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패스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U에서 시작해서 U로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1번에서 시작해서 3번으로 갔다가 4번으로 갔다가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어사이클릭 그래프는 어떤 거예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녀석이 없는 게 어사이클릭 그래프입니다. 네, 뭐 얘도 없어야 되겠네요. 얘는 어사이클릭 그래프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공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이 어사이클릭 그래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소스라고 불리우는 버텍스와 싱크라고 불리우는 버텍스를 갖습니다. 소스는 나가는 엣지만 있는 버텍스입니다. 이런 녀석이죠.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건 없죠. 싱크는 들어오기만 하는 버텍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만 하죠. 나가는 건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기만 하죠.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이 대그에서는 2가 소스고 5, 6이 싱크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대그는 토폴로지컬 오더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엣지에 따라서 버텍스를 방문할 때 먼저 방문하는 버텍스는
나중에 방문하는 버텍스보다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은 뭐 3보다 위상정렬 순으로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2번에서 시작했어요. 1로 갔다고 칩시다. 3으로 가겠죠? 5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위상정렬이 되는 겁니다. 2에서 1로 갔다 3으로 갔다 6으로 갈 수 있죠. 이게 또 하나의 위상정렬이 되는 겁니다. 2에서 4로 갔다 3으로 갔다 5로 갈 수 있어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상정렬을 보면 1은 항상 3보다 먼저 방문됩니다.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3은 항상 5보다 먼저 방문돼요. 3은 또 항상 6보다 먼저 방문되고 4도 항상 3보다 먼저 방문됩니다. 이렇게 나는 너보다 먼저 방문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순서대로 버텍스를 나열한 걸 우리가 토폴로지컬 오더, 위상정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대그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그 뎁스 퍼스트 서치 트리는 뎁스 퍼스트 서치를 하면 백 엣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그에서는 이렇게 엣지를 따라가다 보면 버텍스가 두 개 있는데 얘의 포스트 넘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대그는 적어도 하나의 소스와 싱크를 갖는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죠.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예제만 보여드릴게요. 사이클이 존재하는 대그는 이게 사이클이 존재하는 대그입니다. 1에서 3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오죠.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뎁스 퍼스트 서치를 하면 1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3으로 갔다가 4로 갔다가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DFS 트리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4, 1은 이건 백엣지로 남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백엣지가 있다면 반드시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그에서 여러분들이 프리넘버하고 포스트 넘버를 계산을 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오름차 순으로 DFS를 하라는 얘기는 버텍스가 낮은 것부터 방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를 방문했어요. 3으로 갈 수 있죠? 2가 됐고요. 3에서 갈 수 있는 게 두 개 있는데 낮은 것부터 갑시다. 3. 또 갈 데 없으니까 돌아와야겠죠? 갈 데가 있죠? 5. 돌아와야죠? 갈 데가 없으니까 6. 여기서 또 더 갈 데가 없죠? 7. 돌아와야죠? 8. 그 다음은 2에서 시작할 겁니다. 9, 10, 11, 12 이렇게 되겠죠. 오름차 순으로 DFS 하라는 얘기는 버텍스가 높은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제일 높은 게 6이잖아요. 6에서 시작해요. 갈 데가 있나요? 없죠. 끝. 그 다음 5에서 시작해요. 갈 데가 있나요? 없죠. 끝. 그 다음 4에서 시작해요. 5부터 시작합니다. 갈 데가 있나요? 네, 있어요. 더 없죠? 7. 끝. 8. 그 다음은 2에서 시작합시다. 9, 10, 11, 12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DFS를 구할 수가 있는데 DFS 프리넘버하고 포스트 넘버를 구할 수가 있는데 포스트 넘버만 보죠. 이 포스트 넘버만 보죠. 뒤에 있는 포스트 넘버만. 딱 보면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따라가 엣지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로워, 더 작은 숫자로 갑니다. 더 작은 숫자로 갑니다. 더 작은 숫자로 갑니다. DFS의 순서를 바꿔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관계는. 그러면 반드시 더 작아집니다. 이제 가면 7과 2 반드시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반드시 작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어도 하나의 소스와 싱크를 갖는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구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 전제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네. 프리넘, 포스트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타입 오브 엣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대그 공부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구해봅시다. 뭐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사라조 알고리즘, 타잔 알고리즘, 가보 알고리즘, 두 개 합친 타잔 가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코사라조 알고리즘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사라조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리버스 그래프를 구하고 이 리버스 그래프에서 DFS를 통해서 프리넘과 포스트넘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래프에서 포스트넘의 내림차 순으로 DFS를 진행합니다. 시간 복잡도는 쉽게 얘기할게요. DFS를 두 번 돌리니까 DFS 한 번, DFS에서 요구되는 시간 복잡도만큼을 차지합니다. 다른 모든 버텍스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이 주어진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보시면은 이 A는 뭐 얘밖에 없어요. D도 B, CF, G부터 G, H, I, J, K, L까지가 스트롱리 커넥티드입니다. 어떤 버텍스들이 스트롱리 커넥티드인지를 먼저 보시고 이걸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B하고 G는, E하고 G는 어때요? E에서 G로 올 수는 있지만 G는 E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커넥티드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그래프를 이렇게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의 버텍스트의 집합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 구하는 알고리즘의 SCC 알고리즘의 성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FS를 하면 어떤 버텍스 U에서 DFS를 하면 U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버텍스를 다 방문한 다음에 끝난다는 거예요.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노드가 가장 포스트 넘버가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스에 속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에서 C'으로 간 어떤 그런 엣지가 존재한다면, 즉 이게 C라는 그룹이고 이게 C'이라는 그룹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엣지가 존재한다면, 네, 여기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가 여기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 하나씩 뜯어보죠. 네. 첫 번째 성질입니다. DFS를 돌리면 걔가 갈 수 있는 건 다 방문하고 끝난다. A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U가? 그럼 DFS A라면 어떻게 돼요? A에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E로, F로 갔다가 H로 가면 여기 다 가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D로 갔다가 E로 갔다가 다 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B면 어때요? B면은 C로 갔다가 방금 해봤죠? 이렇게 하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갈 겁니다. C는 어때요? U가 C라면 C는 F로 갔다가 삥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이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가겠죠. D는 어때요? 갈 데가 없죠. 네. E는 어때요? D라고 쓸까요? D는 갈 수 있겠네요. E는 어때요? B로 갈 수 있으니까 B로 갈 수 있는 거 다 갈 겁니다. 그죠? 여기서 E 빠져야 되나? E 넣어야 되나? 네, 그냥 다 넣기로 합시다. A, B. 네. 여긴 C, E 같이 나가죠. 네. 이렇게 DFS를 돌리면 그 버텍스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버텍스들은 다 방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스의 포스트 넘버는 가장 높다. 가장 높은 버텍스를 가진 버텍스는 소스에 속한다. 오름차순 DFS건 내림차순 DFS건 그건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두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녀석을 우리가 C', 이 녀석을 우리가 C라고 합시다. C에서 C'으로 가는 엣지가 존재하면 이 C'에서 이 C에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 23이죠. 그 다음에 C'에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 10이죠.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볼까요? 얘가 C죠. 얘가 C'이죠. C에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 C'에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 얘가 더 크다는 거죠. C'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성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 알고리즘을 구할 겁니다. 여기서 하는 방법은 네, 한번 이 예를 볼까요? 이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이 주어진 그래프의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예요. 근데 보세요. A는 내가 널 자를 거야, 너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B, E야 살려줘 그럴 겁니다. 좀 이상한가요? 그죠? B 널 자를 거야. 그러면 CF야 살려줘 그럴 겁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잘라야 돼요? D를 잘라야 됩니다. 왜? D는 누구도 구해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G, H, I, J, K, L을 잘라야 됩니다. 왜? 그럼 얘들은 더 누구를 구해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잘리면 얘들이 싱크였는데, 그죠? 얘들은 더 없어지는 거니까 CF가 싱크가 되는 겁니다. 그럼 CF를 잘라요. 그러면 B가 싱크가 되는 겁니다. B를 잘라요. 그럼 A만 남으니까 A를 자르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싱크를 하나씩 자를 겁니다. 언제까지? 딱 하나가 남을 때까지만. 그럼 싱크는 어떻게 찾아요? 싱크는 어떻게 찾을까요? 그때는 이 성질 2를 이용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포스트 넘버만 놓고 보면 소스를 알 수 있죠. 가장 높은 버텍스는 소스에 속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보세요. 이 G의 소스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엣지 방향을 다 뒤집어 버리면, 엣지를 반대로 가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그걸 우리가 G 리버스라고 부릅시다. G 리버스의 싱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G 리버스를 생성할 겁니다. G 리버스는 G와 같은 버텍스를 가지고 있지만 미안합니다. 엣지의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1, 3이 G의 엣지라면 3, 1이 G 리버스의 엣지가 됩니다. 그래서 G의 싱크는 G 리버스의 소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G 리버스의 소스를 찾으면 걔는 G의 싱크가 되는 거니까 걔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G 리버스의 소스는 어떻게 찾아요? G 리버스에서 하이스트, 가장 높은 포스트 넘을 가진 버텍스를 찾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G 리버스를 먼저 설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G 리버스에 대해서 DFS 해주시고, 그러면서 프리 포스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받아서 G에서 이제 포스트의 내림차 순으로 DFS를 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구현을 해보죠.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자료 구조를 쭉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이게 G면 이게 G 리버스입니다. 왜 이렇게 쓰는지 앞에 설명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두 번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비지트, DFS 할 거니까 비지트 필요하죠. 프리 포스트, 클락, 이건 왜 필요해요? 프리 넘버하고 포스트 넘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CC 플렉, CC 이건 왜 필요해요? 얘는 커넥티드 컴포넌트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 구조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G는 우리가 엣지수만큼 읽을 것이고 UV 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U에다가 V를 집어넣는다. 이게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 넣는 겁니다.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를 집어넣습니다. V에다 U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엣지가 있다면 1번에다가 3번을 붙일 거예요. 이건 그래프에서 하는 일인데 G 리버스는 뭐예요? G 리버스는 1하고 3이 있으면 이걸 만드는 게 G 리버스잖아요. 그래서 3에다가 2를 붙일 겁니다. 이게 G 리버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들고 나서 소팅 이쁘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G 리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DFS를 해봅시다. DFS 하는 방법 알죠? 비지트 초기화 시켜주시고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이게 폴스면은 DFS 리버스에 G 리버스에 대해서 DFS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비지트 트루 해주고 프리 포스트 기록해주면 되죠. 프리 포스트 이렇게 기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DFS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G 리버스에 대한 DFS가 끝났으니까 이젠 G에서 포스트의 내림차 순으로,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맥스 포스트 넘버가 필요합니다.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를 가져오시고, 만약 걔가 0이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뜻이니까 끝. 그 맥스 포스트 넘버로부터 DFS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CC 플렉을 잡았죠? 같은 CC 플렉을 가진 녀석들을 출력을 해주고 CC 플렉 1 증가시켜주고, 이게 SCC를 출력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 쭉 읽어오면 되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방문한 녀석은 하지 마라, 찾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DFS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CC를 달아서 커넥티드 컴포넌트 계산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주어진 G에서 이와 같은 G 리버스가 만들어집니다. 엣지의 방향이 반대예요, 여러분. 엣지의 방향이 반대인 거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프리 포스트를 계산해 볼까요? 뭐 오름차순 A부터 시작합시다. A는 1, 갈 데 없죠? 2로 끝납니다. B는 3, 어디로 가요? 네, 2로 갈 수 있죠. 4, 2도 갈 데 없죠? 5, 6, 그 다음 C에서 시작합니다. 7, F로 갈 수 있죠? 8, 더 갈 데 없죠? 9, 10, 그 다음 D에서 시작합니다. 11, 12, 더 갈 데 없으니까요. 그 다음은 G가 제일 높죠? 13, I로 갑시다. 14, J로 갑시다. 15, L로 갑시다. 16, 네, K로 갑시다. 17, H로 갑시다. 18, 그죠? 더 갈 데 없으니까 돌아와야죠. 19, 20, 21, 22, 네, 23, 24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리하고 포스트 넘버를 계산을 했어요. 우리는 이 중에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이 중에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G에서 계산한 프리 넘버하고 포스트 넘버를 그대로 미안합니다. G 리버스에서 계산한 프리 넘버와 포스트 넘버를 그대로 G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G로.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얘가 쏟습니다. 얘가 쏟습니다. 그죠? 여기선 나가기만 하잖아요. 근데 G 리버스로 에서 쏟는 게 G로 오면 뭐가 돼요? 얘가 싱크가 됩니다. 그죠? 얘가 소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를 갖는 녀석은 어디 속해 있다? 여기 속해 있다. 근데 G 리버스로 가면 걔는 어디 있다? 싱크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인 얘가 싱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커넥티드 컴포넌트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그러면 갔다가 오케이, 여기까지도 골라내겠네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커넥티드 컴포넌트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얘를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죠. 난 너 다 방문했어. 이렇게 납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는 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여기서 시작해서 돌면 얘가 다네요. 그래서 얘를 추출한 다음에 파괴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는 얘가 가지고 있네요. 여기서 시작해서 갔다가 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추출하고 얘를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높은 포스트 넘버는 여기서 시작하네요. 갔다가 오면 끝.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A만 남았으니까 A 추출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래프로부터 이런 커넥티드 컴포넌트,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죠? DFS. 처음에 어디서 했죠? G 리버스에서. 그 다음에 또 DFS on G. 여기서는 우리가 뭐 했어요? 프리 넘버하고 포스트 넘버 계산했죠. 여기서는 뭐 했어요? CC 계산했죠. 네, 똑같이 비고에 n 플러스 m 걸리고
비고의 n 플러스 m 걸리는 연산입니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2 비고의 n 플러스 m.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붙습니다. 비고의 n 플러스 m이 됩니다. 그죠? 쉽습니다. 이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하고 좀 비슷하지만 훨씬 좀 약간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바이 커넥티드 컴포넌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중 연결 그래프라고 하는데 분절점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분절점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어떤 버텍스와 거기 연결된 엣지를 제거하면 그래프가 두 개 이상의 그래프로 나누어지는 점을 분절점이라고 합니다. 4, 7도 분절점이죠. 나누어지니까. 이런 분절점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바이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우리는 DFS의 응용인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 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엔 우리가 브래디스퍼스 서치, 네, 너비우선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